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9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프랑스 라디오 몬테카를로에 따르면 다음 주에 파리 생제르맹 FFP 제조 사건에 대한 CAS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FFP 제조사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조사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마침내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며 파리와 유에파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결과가 드디어 다음 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며칠 내로 파리의 FFP 룰 재조사 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고, 작년 11월 초 장 클로드 블랑이 이끄는 파리 경영진은 유에파의 FFP 제조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CAS에게 이 안건을 호소했습니다. 유에파는 CAS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를 중단 중에 있으며 작년 6월 13일 유에파 클럽 재무통제기구는 파리가 FFP를 온전하게 준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9월 달에 다시금 말을 바꾸어서 더 재조사를 해봐야겠다. 더 있는 것 같다. 라고 그 조사를 진행하겠다 발표했고, 이에 불쾌해진 파리가 11월 해당 사건을 CAS에게 항소하자 그 이후론 조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CAS는 최근 파리와 매우 비슷한 사유로 항소받은 갈라타사라이 건에서도 갈라타사라이 승리를 안겨주었고, 이는 파리에게도 좋은 징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이적 시장을 위해서 파리는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더불어 FFP 문제까지 깨끗이 해결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은 기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끝냈는데 한 2달 뒤에 아니야. 아니 니들 좀 더 찝찝한 게 남아있는 것 같아. 니들 뭐가 더 있는 것 같아. 조사를 다시 해야겠어. 이렇게 하니까 파리가 무슨 소리냐. 2달 전에 우리가 결과를 다 내서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다시 2달 뒤에 조사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걸 제소한 거예요. 이 재조사를. 그래서 이 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이제 이번 주에 결과 나오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재조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이걸 항소했고 이 항소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따로 재조사한 건 아니라는 거.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 AC 밀란의 전설인 바레시는 평택이를 보면 반바스텐과 조지 외와 그 다음에 세부첸코를 이을 재능이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AC 밀란의 전설인 프랑코 바레시가 크르지초프 평택이를 극찬을 했습니다. 바레시는 칼초 메르카토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를 훌륭한 팀에는 훌륭한 스트라이커가 항상 따르기 마련인데 AC 밀란의 역사에는 마르코 반바스텐, 조지웨와 안드리 세부첸코가 존재하며 이를 이제 평택이가 그 계보를 이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평택이는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이전 레전드들 공격수들처럼 AC 밀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할 선수를 드디어 찾아서 만족스럽다 라고 바레시가 말을 했고, 한편 평택이도 칼초 메르카토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의연한 마음가짐을 드러냈는데 그가 말하길 밀란 팬들이 나더러 세부첸코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매우 영광이며 밀란에서는 나를 지켜보는 많은 팬들이 많아서 즐겁고 압박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압박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즐기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평택이는 이제 밀란에서 5경기에서 6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 누구냐? 평택 이번에 골 넣은 거 봤죠? 저 저번에 같이 보여드렸죠, 음짤로. 진짜 일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밀란 오자마자 피용태 미친 골 행진.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요. 평택. 밀란에서도 이게 사실 같은 리그여도 팀을 옮기면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새롭게 좀 알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얘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공이 달라붙어요. 그 달라붙는 그 상황을 잘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잘 캐치해서 잘 넣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골게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코어러 골게터. 진짜 다 완벽해. 골 들어가는 과정부터 골 셀러브레이션까지. 진짜. 포.
내가 이 펜코에다가 똑같이 썼어요. 아, 평택이는 진짜 골도 잘 넣지만 세레머니도 너무 멋있다. 그 포 썼는데 누가 밑에 답글로 그바 퇴장 이렇게 써놨더라고. 몰라.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뭔지 알죠?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밥에 골 맨유 패배 이런 거. 뭐 그런 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 피양태. 네. 아무튼 뭐 평택이가 요즘에 너무 핫하죠. 아, 진짜 다른데 리버풀이 데려오긴 좀 약간 힘들었을 것 같고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이 채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채갔을까? 아니 공격수도 없는데 왜 안 채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안 비쌌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진짜. 수아레즈도 갈고, 뭐, 수아레즈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는 뭐 수아레즈 좀 더 믿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 선수에게도 아주 크나큰, 근데 뭐, 걔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바르셀로나도 돈이 없어요. 주급으로 많이 나가고, 일단. 쿠티뉴 같은 애들한테도 몇백억이 나가는데, 1년에, 진짜. 걔 데려오는데 돈 쓴 거 봐봐. 에휴, 얼마나 그 자식 돈 썼는지. 맞아요. 일단은 좀 처리를 해야지 거기도. 아, 라면 먹고 있냐고? 아, 그럴 수 있지. 라면 먹을 수 있지. 이 보도에 따르면 아스날은 분데스리가의 라이징 스타 카이 하베르츠를 메스트 웨즐의 장기적 대체자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스날의 에메리가 감독으로 부임한 지 이래로 웨즐은 아스날에서 비주류 선수가 되었으며 그리고 에메리의 장기적 플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웨즐은 클럽을 떠나는 것을 거절했으며 그는 현재 매주 주급으로 5억 1천만 원, 네, 금액을 받고 있으며 아스날의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 30살의 선수는 런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남은 2년의 계약 기간을 모두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이미 그의 이적을 계획하고 있으며 레버쿠젠의 슈퍼스타 하이베르츠를 최우선 타겟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19살의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7득점 6도움을 기록하며 현재 레버쿠젠의 돌풍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돌풍까지는 아니고 본인의 돌풍이겠지. 하베르츠, 근데, 그렇죠. 근데 얘는 듣기에는 좀 타리그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 가봐야지 뭐 할지. 또, 미넨에서 만약에 오퍼 들어가면은, 또 분데스리가 선수가, 특히 독일 선수가, 안 땡길 수가 없지. 그죠? 네. 외질은 완전 계륵이죠 지금. 외질은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경남 FC는 네덜란드 국적과 인터밀란 출신의 공격수 루크를 영입했습니다. 18일 국내 축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경남이 외국인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공격수 루크를 영입했으며 곧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고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후 전지 훈련에 합류해 시즌 준비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순조로웠다라고 합니다. 루크는 경남과 사실상 합의를 마무리하고 유럽으로 돌아갔으며 그러나 유럽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었었는데 많은 유럽 구단들이 루크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여기에는 스위스 클럽인 시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온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구자철이 제주에서 이 스위스 클럽인 시온을 가기로 다 약속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볼프스부르크가 너 우리 팀 올래? 너 괜찮을 것 같은데 자철이가 아니 분데스리가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통치고 갔죠. 네. 과거 이제 구자철 선수가 볼프스부르크로 가기 전에 영입이 뭐 거의 확정되었던 클럽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 루쿠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경남이 헬기까지 동원해 영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릴 정도였으며 루쿠의 결정은 이 스위스 클럽인 시온이 아니라 경남이었습니다. 스위스 이적 시장 마감 후에도 시온행 발표가 없었던 이유이며 곧 창원으로 돌아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럽이 1월 말에 다 끝났는데 뭐 지금 뭐 시온행 얘기하고 있냐 하지만 아니에요. 스위스는 얼마 전에 마감됐어요. 며칠 전에. 2010년에는 필리페 쿠치니오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 피파가 뽑은 유망주 23인에 들었던 아주 능력 있는 공격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제가 이력서를 가져왔어요. 커리어를 가져왔어요. 보면은 페노르트 뛰었었죠. 15골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또 네덜란드 트벤테 가서 13골 때려 박았고 트벤테 14골, 트벤테 10골. 트벤테에서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독일에 프랑크푸르트 가서 19경기 냈고 여기 좀 안 좋았어요. 리스본 가서는 사실상 이제 뭐 6경기에 90분 뛰었으니까 다 6경기 서브로만 뛰었고 0골. 다시 이제 네덜란드 리그로 가서 30경기 왜 2골이냐 근데? 이것도 안 좋았나요? 최근에 좀 안 좋았나요? 아 그래도 이 감각이 이제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김종부 감독이 그 심폐소생 딱 그 들어가면은 딱 진짜 다시 유럽 갈 수 있다니까. 인터밀란도 가가지고 한 골 넣었습니다. 6경기에서. 한 경기 선발이었나요? 인터밀란 출신이에요. 옛날에 그 강원에도 인터밀란 출신 있었는데 걔 누구였지? 걔 머리 빡빡이 백이네? 걔도 인터밀란 우리나라에 인터밀란 출신 많이 왔어. 옛날에 그 수원에 파리 생제르맹 출신도 있었다고. 근데 걔도 망했어. 걔 완전 옛날에요. 외국 나가면 돈 뭐 또 벌어다 주겠지. 한번 믿어봅시다. 네, 김종국 감독을. 네덜란드 리그, 네덜란드 국적이고, 네덜란드에서는 언더 17세, 언더 19세, 언더 20세, 21세까지는 출전했고, 성인 대표팀의 그 대표팀 경력은 없는데, 이번에 김종국 감독의 심폐소생을 받아,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 국대로 복귀할 겁니다. 아마도? 네. 프랑스 라디오 몬테카를로와 인터뷰한 베라티는 맨유전을 회상하면서 OTA에서 경기를 했지만 자신은 마치 홈에서 경기하는 줄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릴 응원하러 온 원정 서포터들에게 매우 감사드리며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응원의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었고 승리의 상당 부분 공헌을 하였습니다. 서포터들의 존재는 축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소이며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응원의 열기는 마치 우리가 홈에서 플레이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맨유를 2번 죽였습니다. 또한 이 언론의 정보에 따르면 파리와 베라티는 재계약의 합의를 거의 다 했고 미드필더 보강에 힘을 쏟는 동시에 파리는 다른 유럽 클럽들에게 완강한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수뇌부진과 마르코 베라티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 현재 계약 기간이 2021년보다 3년 연장된 2024년까지의 계약이며 연봉 싸구려즈 우개님이 5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용 감사합니다. 하야 바바리 지야바. 네. 싸구려 슈게님 쿠키 500개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셨어요. 진젤럽서님, 사랑할수록님, 돌신님, 후아유님, 나이스게임님, 싸구려 슈게님, 승리 리버풀 게임님 모두 동시에 또 축하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로 살면서가 아니라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오늘 받은 것 같아요. 축하 메시지. 고맙습니다.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제가. 계속 가래 끓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근데 요즘 곰 고장, 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곰이 있는데, 이게 곰이 음성을 인식을 못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폼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음성을 인식 못하니까,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입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입이 움직이는 거는 내가 이 카메라에서 입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원래는 이게 음성 통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카메라 가려도, 곰이 움직여야 되는, 입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맞아가지고. 고장나서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자가 있나? 한번 이번에 컴퓨터 바꾸고 할 때 좀 알아볼게요. 아무튼, 네, 이거, 베라티 얘기 마저 하자면, 베라티가 이제, 재계약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며, 이제는 베라티한테 좀 신경을 쓴대요. 파리가 일단은 지금 미드필더의 보강에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고, 파리는 다른 유럽 클럽들에게 완강한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 뭐냐면 우리는 베라티를 팔지 않겠다. 파리 수뇌부진과 함께 베라티는 새로운 장기 계약에 체결을 합의했고, 기존 계약 기간인 2021년보다 3년 연장된 2024년까지이며 연봉은 1000만 유로 130억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연봉이 1000만 유로 130억이 인상되는데, 함식이 중국의 다른 이팡 최강희 감독에게 가면서 받는 금액이 2천만 유로예요. 연봉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는 거야, 중국이. 무지하게 주는 거죠. 130억이지. 현재 파리는 뭐 킴펜베, 디마리아, 다그바이어, 베라티는 이번 시즌에 파리에서 모험을 연장할 네 번째 선수가 될 것이며, 그는 마지막 계약을 맺었던 게 2016년 8월달이었다고 합니다. 맨유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점점 더 중원의 핵심임을 입증하는 가운데, 토마스 투헬을 기쁘게 할 또 다른 희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베라티. 네, 베라티입니다. 베라티. 베라티. 네. 다음 소식은 악동 발로텔리. 현재 4경기에서 3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에서 뛰기도 했었던 이 28살. 야, 또 28살이야? 이 28살의 스트라이커는 1월 자유계약으로 니스에서 마르세유로 이적을 했습니다. 리디 가르시아의 마르세유 합류하기 전 니스에서 10경기 동안 출전하면서 한 골도 없었으며, 마리오 발로텔리는 이번 아미엥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득점을 올렸습니다. 4경기 동안 발로텔리가 3골을 넣어주는 덕에 마르세유가 6위에서 4위까지 순위를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얘가 외모는 좀 안 늙었을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늙었어. 이거는 또 잠깐만, 이게 왜 지금 나왔지?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일단 할게요. 에밀리아노 살라의 장례식이 그의 고향에서 엄수가 되었습니다. 영국 해협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그가 사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이번 토요일, 가족과 친구, 팬들과 예전 팀 동료들은 에밀리아노 살라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작은 마을에 모여 그를 기렸다라고 하면, 28살의 살라는 시신이 자신의 고향인 프로그레소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으며, 그의 시신이 화장되기 전 비통함에 잠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구 우상에게 이 기사는 읽을 때마다 너무 좀 슬프고 그래가지고 좀, 원래 더 긴데 안 가졌어요. 제가 일부러 오히려 안 가졌어요. 그냥 살라의 장례식이 열렸다. 이 뭐 서로가 약간의 그 소송이죠. 지금 사진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로에 대한 약간의 소송. 낭트와 그리고 이제 카디프가 서로 이제 맞고서요. 서로 맞고서. 그치. 카디프도 소송, 낭트도 돈 달라고 소송 걸었고, 뭐 카디프도 뭐 무면허 조종사한테 맡긴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소송 걸었고, 서로가 지금 소송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이 다음 소식은 라스크레라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라스크라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 다음 소식은 프랑스 르텐 스포르트에서 전하길 캉테는 재계약 3개월 만에 이적을 고민 중에 있고 그 이유로는 사리 감독과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첼시의 미드필더 옹글로 깡테가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깡테가 이적을 고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프랑스 르텐 스포르트는 오늘자 기사로 캉테가 사리 감독과 관계가 더더욱이 나빠지면서 이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깡테는 올 시즌 사리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 넣지 않고 있고 조르지뉴의 보조 역할로만 쓰고 있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조르지뉴는 올 시즌 사리 감독과 함께 첼시에 입성해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캉테는 올 시즌 조르지뉴보다 앞에 배치되어서 뛰고 있으며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캉테가 지난해 11월 첼시와 5년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이적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올 시즌 첼시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스페인 아스는 최근 보도에서 첼시의 일부 선수들이 사리 감독에게 등을 돌렸으며 다음 시즌에도 사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을 경우 이적을 모색해달라고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첼시 수비수인 크리스텐센과 공격수인 지루는 자신의 출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가 있고 그간 캉테는 프랑스 리그의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르텐 스포르트는 캉테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원하지 않고 있고 대신 레알과 바르셀로나, 뮌헨의 이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세 팀은 아직 깡테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출신의 캉테는 올 시즌 리그 26경기에서 나서서 3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는 사리도 별로 지금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 행동하는 게.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첼시가 이 캉테를 파는 것보다 사리 감독을 바꾸는 게 더 빠른 결정이겠죠. 네. 미쳤다 팔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네. 안 팔겠지. 자, 다음 소식은 이란에서 방영이 취소되었던 바이르 미넨과 아우크스부르크 경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넨과 아웃국 간의 경기는 특이한 이유로 이란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란 TV는 방송을 취소시켰으며 다수의 이란 미디어에 따르면 미넨과 아우크스부르크 간의 경기에서 주심이 여자였고 이 여자 주심이 비비아나인데 규칙이 엄한 몇몇 아시아 나라에 따르면 여자가 자유분방하게 옷을 입는 모습을 TV로 방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7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최초 여자 심판이 된 비비아나 경우도 반바지 착용으로 인해서 시청이 불가하고 이란의 미넨 팬들은 이런 결정에 매우 화가 났으며 그들은 코바치의 팀이 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핵심인지 아세요? 뭐가 핵심이겠어요? 2017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최초의 여자 심판, 이 여자 비비아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K리그에서 이문주 씨 여자 심판이 있었죠. 네. 더 오히려 한국이 먼저 했습니다. VAR 분데스리가보다 한국이 더 먼저 했습니다. K리그가. 알아요? K리그가 아주 도전적이고 선진문화 축구를 구사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얘네는 이상한 거 먼저 빨리 하더라고. 이문주 씨 최근에 사고 친 거 맞죠? 키움 거기 야구장. 아 물론 거기 사고 친 거보다 이제 강원에서 사고 친 게 이제 더 커진 거지만. 네.
아, 그 사람 맞아요. 예, 이문주 씨가 그분입니다. 그분이에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잘린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건 맞는데 다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나오더라고. 뭐 아무튼 뭐 잘린 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하는 거죠 뭐. 이 파리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FFP에 관한 위반은 우리 클럽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라고 아주 크게 반박을 했습니다. FFP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가 말하길 우리 클럽에는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그러니까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제 그런 뭐 우리 위반을 한 적이 없다. 우리 클럽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다. 라리가 테바스 회장의 압박에 의해서 2017년 9월부터 이루어진 UEFA 조사에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다 도움을 주었고 우리 클럽은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프로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최고 레벨 선수들을 모을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 팀을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프로다. 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넥센 이거 좀 쪼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넥센이 관련돼 있잖아요. 이쪽 라인도. 넥센 맨시티구나. 미안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이제 이 양반한테 맨유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대해서 물어보자. 맨유와의 1차전은 환상적이었고 투엘 감독은 경기를 완벽히 준비했으며 선수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고 뭐 팬들은 응원에 진짜 미쳐있는 사람들처럼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팬들이 보여준 응원은 정말 우리가 원정 경기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멋있던 적이 없었고 모든 클럽의 본질적인 목표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 클럽을 서포팅한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저 말은 맞죠. 저 말을 맞고 파리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뒤에서 어떻게 물론 광고 이제 돌고 돌려서 돈 세탁 같이 막 쓰는 걸 알고 있지만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저 말은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멋있었어요.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벵거는 토트넘의 에릭센을 표현하길 골을 넣는 모드리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스날의 전 감독인 아르센 벵거는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완벽한 미드필더라고 묘사하며 그를 레알의 스타 선수인 루카 모드리치와 관련을 지었습니다. 빈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벵거가 인터뷰를 했는데 에릭센에 관해서 질문을 받자 에릭센은 정말 엄청난 선수다. 토트넘은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진 선수를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는 미친 듯이 발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에릭센은 골을 넣기도 하고 골을 돕기도 하며 세트피스에서도 매우 매서운 선수이고 게다가 팀을 위해 정말이지 열심히 뛰고 그 정도 퀄리티를 가진 선수는 많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에릭센을 보면 토트넘 시절 모드리치를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의 모드리치를 보는 것 같지만 골은 더 잘 넣는 선수라며 발롱도르 수상자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사모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코가 만약에 팀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사실 레알이 제일로 원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에릭센이 될 수가 있죠. 네.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네. 다른 역할을 쓸 수도 있고 네. 토트넘은 빅클럽 선수 공급처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사실 돈도 많이 주고 우승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이 팀을 가면 자기가 좀 덜 뛸 수 있어.
아니면 못 뛸 수 있어. 하지만 자기 축구 인생 커리어에서 우승이라는 한 번의 그 결과물이 되게 큰가 보더라고. 나는 사실 내가 선수가 아니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양반이지. 나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원클럽맨 이렇게 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덜 뛰면 어때? 내 인생에서 이 우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챔스라는 거 이런 거 한번 나가보는 게 정말 꿈인 선수들 있으니까 그 꿈을 향해서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지. 특히나 이제 뭐 바르셀로나, 레알 뭐 이런 팀들은 너무나도 인기가 많죠. 프리미어리그 아닌 팀들 중에는 봐야죠 뭐 에릭센이 제가 할지 안 할지. 그래 나중에 남는 거는 뭐 우승 반지. 요즘에 우승 반지 같은 거 구단에서 해주진 않고 선수들이 직접 만들더라고. 드록바도 직접 만들었고 그리즈만도 직접 만들어서 선수한테 뿌리고 그렇더라고요. 자식들. 영국 익스프레스는 독점 기사로 파리가 아스날의 귀행두지를 팀에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귀행두지는 6살 때부터 9년간 파리 생제르맹 유스에 있다가 로리앙으로 갔고 지난 여름 600만 유로 77억의 아스날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는 이번 시즌 33경기의 출장에 좋은 활약을 펼치며 잘 크고 있는 그를 지켜보고 있고 유심히 매혹적으로 슬그머니 지켜보고 있고 에메리는 귀행두지를 아끼기 때문에 보내고 싶어 하진 않지만 이적료 확보를 위해서 이적을 허락할 수도 있고 램지를 자유계약으로 보내며 외질의 방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더욱이 그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파리가 귀행두지를 데려간다면 아스날이 데려올 때 이적료인 6,600만 유로의 10배인 6천만 유로 770억을 아마 지불해야 귀행두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770억짜리 선수가 뭐 대단하지만 그 770억 벌자고 저렇게 괜찮은 유형의 선수를 근데 10배면 장사가 너무 잘 되긴 한다. 근데 진짜 두세 배도 아니고 10배면 씨 10배면 장사 너무 잘 돼. 라모스 새끼는 퇴장을 당하며 레알이 지로나에게 2대1 역전패 당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레알이 안방에서 지로나에게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레알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라리가 24라운드 지로나와의 경기 중 카세미로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스투아니와 포르투에게 연속골을 허용해 1대2로 졌습니다. 이로써 승점 45점으로 3위에 머물렀으며 반면 13경기에서 무승에 벗어난 지로나는 승점 27점으로 강등권과 격차를 더더욱이 벌렸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백승호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이 불발되었습니다. 이로써 레알 그리고 이제 레알이 홈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던 지로나를 상대하면서 당한 역전패가 너무나 뼈아픈 거죠. 그에 더해서 주장인 라모스 새끼까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더더욱이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모스의 퇴장으로 인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상 동점 혹은 역전을 노릴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고 한편 이번 라모스의 퇴장에 대해서 영국 통계 매체인 스코카가 라모스가 이번 퇴장으로 라리가 역사상 최초의 아주 대단한 역사를 썼네요. 라리가 역사상 최초로 20번의 퇴장을 당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라리가만의 기록이며 모든 대회를 합할 경우 라모스의 퇴장 기록은 25회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라리가 말고 챔스나 아니면 이제 컵대가 다 포함한 거겠죠. 네. 라모스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정평이 난 수비수이지만 경기 중에 자제력을 잃고 미친 퇴장을 당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은 것이 단점인 것으로 이제 지적을 받는 선수이며 이번 기록은 그의 그런 면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그라베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덴마크에. 빡빡이. 근데 걔는 약간 거칠었죠. 걔도 거칠긴 했는데 걔는 약간 미친 개고 얘는 그냥 미친 거고. 네.
아마 그 헬보이가 좀 뭐랄까 그 영화 헬보이 보면은 악마잖아요 원래. 근데 좀 약간 순한 맛의 악마라고 해야 될까? 쟤는 그냥 헬보이예요. 정지 안 된. 내가 진짜 선수한테 네이마르한테도 그렇게 싫어해도 내가 부상당하란 말 안 하는데 쟤는 한번 지가 남 그 부상시킨 걸로 한번 꼭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죠. 정신병자예요 저거. 미네네 킹슬리 코망은 개인 드리블 훈련을 하였지만 불편함을 느꼈고 부상당했던 발목을 계속 만지면서 스텝이 그걸 보고 훈련을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선수가 화요일날 나올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리버풀 경기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 얘 지금 몸이 또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 내가 보기엔 트라우마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큰 부상 아닌 것 같은데 왜 만지지? 뭐 없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사가. 근데 이제 빌트에서는 이 스텝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서 그냥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정우영? 정우영은 그래도 안 나오지. 왜냐면 이제 챔스 16강인데 챔스 16강에 나올 정도면 리그에서 나왔어야지 사실상. 그래서 지금 뭐 꼬망의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닐 것이다 리버풀 경기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발레타의 대체자로 맨유의 캡틴을 원하는 웨스트햄에 관한 소식입니다. 맨유는 베테랑 이 선수인 발렌시아죠. 이 발렌시아가 이번 여름 계약이 만료될 것이며 새로운 계약을 위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햄은 사발레타가 팀에 남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34살의 풀백은 아직 다음 시즌의 거취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풍문에 따르면 사발레타는 은퇴 후에 그가 10년 가까이 활약했던 맨시티의 스태프로 합류하도록 오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웨스트햄의 감독인 페그리니는 이 아르헨티나 선수가 은퇴하기로 한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 물색하고 있고 맨유의 발렌시아가 리스트의 첫 번째 이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발렌시아는 사발레트보다 한 살이 젊고 웨스트햄의 재정은 풍족하지 않지만 자유계약으로 데려온다면 그에게 10만 파운드 1억 4,500만 원의 주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쉽게 말하자면 사발레타가 맨시티의 스태프직을 권유받았고 웨스트햄은 그의 대체자로 또 다른 늙은이 발렌시아를 데려오겠다. 발렌시아는 이번 여름에 공짜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급은 챙겨줄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강인 뉴스는 맨디에 있어요. 맨디에타. 맨체스터의 주인은 누구냐? 리버풀. 맨체스터는 그 위에 있지. 뭔 개소리지? 죄송합니다. 졸린가봐요. 씨. 유튜브 애들은 이런 유머죠. 유튜브 애들 입 더럽게 거칠어. 나한테 무슨 아나운서급의 그 딕션을 원하더라고. 나한테 그런 댓글 또 쓰면 또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얼마 더 해달라는 거야? 나 딕션 좋은 사람이 원래 니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딕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우션이다 이씨. 은바페는 45년 만에 프랑스 선수 최초 리그1 18경기에서 19골을 넣은 선수라고 합니다. 남장군 꼬북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속보 박찬호 다저스 일단. 진짜 코치로? 코치 하나? 여러분들이 한 말 아니에요. 그 유튜브 듣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유튜브 듣는 사람은 뭐라 하나? 유수? 그럼 파수지. 파수, 백수. 유수인가? 파수는 착해요. 유튜비? 진짜 유튜비라고 그래요? 진짜?
아, 진짜? 유튜브, 씨. 근데 유튜버, 그 유튜비들은 아쉬운 게 없더라고. 파스들은 내 장난으로 오지 마 그러면은 아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안 가 이씨 안 봐. 안 보면 또 구독 끊는다 딱 하고 그냥 가더라고. 쌀거래. 볼 게 많은가 봐. 카카오는 볼 게 좀 떨어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받아주는데 여기는 뭐 안 봐 이씨 하고 구독 끊고 간다 하면서 가더라고. 거기 너무 차가운데요. 정이 없어. 정은 이 카카오만큼 정 있는 데가 없지. 음바페가 45년 만에 프랑스 선수 최초로 리그원 18경기에서 19골을 넣은 선수라고 하며 음바페는 18일 펼쳐진 생테티엔 과의 2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28분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리며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음바페가 기록한 19골 중에는 페널티킥 골이 없으며 그 페널티킥 골이 없는 선수들 중에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이 지금 제일 많은 골을 넣은 거죠. 음바페가. PK만 빼면. 아, 여기 안 망했다니까. 위장이에요, 위장. 망한 것 같이 보이는. 알죠?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되게 없습니다. 그 좁은 골목 들어가면은 되게 허름한 그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음식점 맛집이에요. 사실상. 알아요? 그 테이블 몇 개 없고, 알죠? 갈치조림 같은 거 하는 골목 가보면은 거기 막 되게 골목 좁아 터졌는데 막, 문 이렇게 열면은 막 한 테이블 몇 개 없는데 맨날 만석이고. 근데가 맛집이라고. 맛집. 유튜브 같은 데는 그런 거지. 대형, 뭐랄까. 그 뭐죠? 대형 음식 프랜차이즈 말고 뭐 하는 거 있는데. 아, 몰라, 아무튼. 약간 카카오는 그 뭐라 하지? 그 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집. 근데 보통 할머니 욕? 뭐라 하지? 왜 이렇게 기억 안 나냐. 미치겠네. 욕쟁이 할매. 욕쟁이 할매 음식점인데, 보통 욕쟁이 할매면은,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그 할머니가 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손님이 욕해요. 손님이 욕하는데. 아니야. 같이 욕해. 같이. 나 어제 봤어. 나 어제 1시에 그 방송 보면서, 너무 심하다 생각했어, 진짜. 파수들이 뭔가 변신하면 저런 모습이구나. 파수들, 너무 무섭다. 파수들도 이 여러 가지 파수가 있구나. 어제 느꼈잖아, 진짜. 나 어제 우리 방 파수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우, 씨. 이미 바삭바삭 마르네. 엄청 뭐라 하더라, 진짜. 아스날에서 사라진 외질은 터키에서 휴식을 즐겼습니다. 아스날에서 이제 외질이 중용을 받지 못하면서 자기는 나 놀러감 터키 드라마 세트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국 미러는 18일 에메리가 외질과 계속해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외질은 휴식을 위해서 영국을 떠나 터키로 향했다라고 하며 아스날이 바테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망중한의 휴식을 즐긴 외질은 자신의 SNS에 데니스 베르캄프의 명언을 올려 무엇인가 암시했습니다. 한편 아스날은 최근 7경기에서 3승 4패에 그치고 있고 바테전을 비롯해서 패배도 패배지만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지 않은 시원한 경기력을 이전처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르캄프의 명언이 뭐야? 나 모르는데 이거 한번 봐야겠다. 베르캄프의 명언. 명언충 나왔네.
베르캄프의 명언이 뭐예요, 근데? 진짜? 뭐 있긴 하네. 검색해 볼게요. 모르겠는데? 박주환이 축구하죠? 검색해도 모르겠어요. 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3월달 평가전으로 볼리비아전을 22일 울산에서 열리고 콜롬비아전이 26일 서울에서 경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3월 22일 저녁 8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3월 26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친선 A매치를 갖는다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두 경기 입장권은 인터파크 티켓과 하나은행을 통해서 3월 둘째 주부터 판매가 될 계획이며 3월 A매치 첫 상대는 피파 랭킹 60위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는 피파 랭킹 12위의 강팀으로 하메스, 팔카오 등 화려한 선수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와, 콜롬비아 또 해? 최근 이란 대표팀을 이끌었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을 콜롬비아가 선임하며 분위기를 바꾸고 있으며 역대 전적은 3승 2무 1패로 한국이 우세합니다. 가장 최근 대결은 2017년 11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친선 경기로 당시 하메스가 꼰대질을 부렸죠. 네. 그때 이제 손흥민의 멀티골로 2대1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볼리비아가 60위, 그리고 피파 랭킹 12위가 콜롬비아인데,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 이번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은 38위, 15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일본이 27위, 네. 이 정도입니다. 장난 아니죠, 대한민국. 38위입니다, 38위. 전 세계 38등이에요. 자, 이제 피파 랭킹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짜 오피셜로 가볼까요? 1등이 벨기에, 다시 프랑스가 2등, 브라질 3, 크로아티아 4위, 잉글랜드 5위, 포르투갈 6위, 우루과이 7위, 스위스 8위, 스페인 9위, 덴마크 10위, 아르헨티나 11위, 콜롬비아 2위, 칠레가 13위, 스웨덴이 14위, 네덜란드가 14위, 공동이네? 16위가, 독일 16위, 와. 멕시코 17위,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18위, 웨일즈가 19위, 폴란드가 20위, 페루도 20위, 이란이 22위, 와, 이란이 22위. 이란 애들은 더, 이거 뭐 가기 쉽겠는데? 응? 잉글랜드, 오스트리아가 23위, 세네갈이 24위, 미국 25위, 루마니아 25위, 일본 27위, 튀니지가 28위, 슬로바키아가 29위, 우크라이나가 30위, 세르비아가 31위, 베네수엘라가 32위, 파라과이가 33위, 그 아이보리 코스트가 34위, 보스니아가 35위,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가 36위, 코스타리카 37위, 대한민국이 38위. 대한민국 38위. 잘 봐요. 최근에 이 등표 있잖아, 등표. 올라간 폭이 가장 큰 팀이 대한민국,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이씨, 뭐러냐. 바로 일본이 훨씬 많이 올랐네. 아이슬란드가 이제 38위. 공동이구나, 우리랑.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40위, 터키 41위, 그 다음에 호주가 42위, 모로코가 43위, 체코! 체코 많이 마시겠네. 그리스 막 1티어로 막 그 월드컵 가고 그러는데, 45위, 나이지 46위, 몬테네그로가 46위, 불가리아 48위, 노르웨이가 48위, 러시아가 50위. 혹시 한글 있나? 한글 없나? 이렇게 50위까지만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38위 팩트예요. 여기 피파 랭킹, 피파 홈페이지에 여기 봐봐. 피파 홈페이지. 네. 꼴등? 이 꼴등 200m까지 가야 되는데? 봐서 뭐 이름도 몰라나 거기 어딘지. 비판에 대한 마르셀로의 반응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마르셀로는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지루나와의 경기에서 세컨볼에 대한 그의 느린 대응은 지루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실점으로 이어졌으며 마르셀로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스타그램의 레알 마드리드 팬페이지에서는 마르셀로와 레길론이 선발 출전한 최근 9경기 결과를 업로드했는데 사진과 올라온 캡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마르셀로를 선발로 내보내는 거냐? 제기랄.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하지만 우린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라는 글을 본 마르셀로가 직접 대답하길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맨 밑에 있죠 지금. 네. 그래! 나 때문에 졌다 이 새끼야! 이런 거지. 네. 그래 내 잘못이다. 레길로 나왔으면 다 이겼을 텐데 내가 뛰어서 졌다 이씨. 밑에 써있잖아 지금. 마르셀로. 근데 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심각하긴 하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좀 쓸만해.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반 정도 되면, 패가, 두세 개 정도 차이 나면 내가 좀 약간, 쉴드를 쳐주려고 했는데, 이 정도 차이 나면 솔직히. 요거는 조금, 물론, 상대방, 그러니까 뭐랄까, 바르셀로나 경기, 그 다음에 마드리드 더비, 이런 게 좀 껴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로나나, 레알 소시에다드, 그 다음에 에이바르, 그 다음, 이런 경기들, 레반테 경기, 이런 경기, 세비야, 이런 경기는 좀 그렇긴 하죠. 이거는 귀신부터서. 살이 붙었다 하죠. 본인이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본인이. 살이 말고, 살. 나이스 게임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학시 예전 초축 때 생각하시고 감정이입을? 근데 제가 조축하면서 쫓겨났잖아요. 정확히 맞으면 정확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걸 좋아하니까 사실 쫓겨난 게 상호해진데 여튼간에 그때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못하나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선출들이고 사실 나랑 포지션이 같지도 않아요. 달라요. 그분 다 공격 쪽이 있었고 나는 이제 수비형들이나 그런 쪽에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 역할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마음이 좀 꽁해진 게 있어가지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구경만 할게요 하고서 이제 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내 자리 뛰는 거 봤는데 그래서 나온 거기도 해요. 나보다 너무 잘해서. 너무 내가 봐도 좀 그래서 되게 약간 드라마에서 능력 없는 사람 있죠. 드라마 보면은 되게 능력 없고 잘 좌절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역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도 약간 좀 속이 좀 꼬름해져서 갑자기 너무 이쪽 종아리가 땡기는데 아픈데 좀 보기만 하겠다니까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 하더라고. 잘하더라고. 이제 거기서 많이 내가 거기서 그냥 못하겠다. 마치 그 사람이 나 보란 듯이 잘하더라고. 그래서 주눅이 많이 들었죠 사실 나올 때. 호날두 효과? 레알은 10년 만에 리그 최다패를 기록했습니다. 레알에서 9시즌 활약하며 클럽의 최다골을 기록한 호날두가 지난 여름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3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 1억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새 무대로 나섰고 호날두 본인은 이 선택에 대해서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도전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팬들이 판단해야 되고. 네. 반면 호날두를 떠나보낸 레알은 이전보다 어두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지단 감독 이후 로페테기를 감독으로 선임해서 난 로페테기 감독했던 거 진짜 까먹고 있었어요. 나 오늘 이거 기사 보면서 알았어. 다시 한번. 네. 성적 부진을 이유로 그를 경질했고 그의 뒤를 이어 산티아고 솔라리에게 지휘봉을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홈에서 치른 지루나와의 24라운드 경기에서 레알은 1대1로 패배했고 호날두와 함께했던 9시즌 동안 레알의 리그 패배 횟수를 나열하면 4패, 2패, 5패, 6패, 4패, 3패
6번의 패배를 기록했고, 호날두 없이 치르는 첫 시즌, 이번 시즌에는 벌써 7번의 패배를 거두면서 호날두를 그리워할 상황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아직 리그 경기가 14번이나 남아있다라는 것인데, 레알이 호날두의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버거워 보인다라고 이 언론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건 맞죠. 이거는 뭐 사실 호날두가 있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왜냐면 스탯이 호날두가 지금 이탈리아에 가서 솔직히 씹어먹고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 호날두 있었으면 더 나았겠지. 그냥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벤제마가 분전하고 있지만 벤제마가 지금 시즌 내내 분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안 좋았던 적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살아난 거지, 최근에. 이 공백이 안 느껴질 수가 없지,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어제는 사실 이 퇴장 얘기를 하기엔 좀 약간 잘못된 게, 어제는 원래 지는 경기였고, 그냥 거의 끝날 때쯤에 라모스가 신경질적으로 퇴장당한 거라. 리버풀전을 앞둔 뮌헨에서는 내부의 잡음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뮌헨은 20일 리버풀 안필드, 이번 주 주중에 이제 경기에 있는 거, 저번 주 중에 다른 데 그 경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 중에 16강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리는, 경기를 이제 뮌헨과 펼칠 것이고,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 1패만을 거두며, 맨시티와 선두 경쟁을 펼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일 최고 명문이라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상황도 바이에른 쪽에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데, 독일 빌트지에서 말하길 오늘 3가지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현재 뮌헨은 수비에 구멍이 났다. 아주 빵꾸가 송송송송 났다. 그리고 선발 조합에 불만 있는 아주 많은 선수들이 문제다. 여기에 감독이 선수단 장악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아주 경기를 보면은 개판이다. 그 다음에 뮌헨이란 팀이 원래 한 팀같이 움직이는데 정말 마트에 갔다. 뭐 그 얘기죠. 네. 뮌헨은 지난 16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3대2로 힘겹게 승리했으며, 하지만 수비진은 부실한 수비로 지적을 받았고, 근데 이때 지동원이 골 넣을 때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노마크 찬스예요, 거의. 지금 선수들이 막 우왕장. 특히나 킴미, 쥘레, 훈멜스, 티아고가 그 약간 비판의 주요 대상이었고, 하비 마르티네즈가 이 선수들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로도 뛰는 하비 마르티네즈 기용으로 티아고의 공격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설명인데, 하지만 그 문제로 선발 명단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서 고민이며, 최근 좋은 경기력을 뽐내고 있는 레온 고레츠카는 1월 이달에 뮌헨 선수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좋아. 근데 하메스와 이 고레츠카 중에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또 한 명 빼면 또 난리칠 거 아니야. 특히나 하메스는 엄청 난리치지. 이제 코바치 감독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코바치 감독의 선수단 장악력에도 심상치 않으며, 빌트는 코바치 감독이 티아고와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서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설명했어요. 코바치 감독이 티아고한테 야! 하니까 티아고가 왜! 야! 왜! 뭐 이렇게 했겠지. 그죠? 분위기 안 좋았죠. 분위기도 엄청나게 냉랭했다고 하며,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슈투트가르트 전에서 최종 훈련에 코바치 감독이 5분 정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전날에 이 코바치 감독이 야! 이 새끼들 말이야. 니들 정신 상태가 썩었어, 이 새끼들아. 아주 니들 다음부터 훈련 시간에 5분이나 1분이나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했는데, 이제 코바치 감독이 그 다음날 바로 5분 늦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저 새끼는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 하는, 쟤 왜 저러는 거야? 우리한테 날치고 지는 늦어? 하면서 이제 막 선수들도 이제 좀 약간 빡친 거죠. 뭐야 저게? 하면서 그 전날에 막 난리 쳤는데 1분이나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5분을 늦었어. 뮌헨은 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분데스리가 우승도 놓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 경기 더 치른 상태로도 도르트문트에게 승점 2점을 뒤진 상태. 그러니까 뮌헨이 한 경기를 더 치렀어. 그럼 최소한 이제 동타라든가 앞서고 있어. 1점이라도 앞서고 있어야 이게 좀 뭐가 될 텐데, 2점을 더 뒤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돌문 이기면 5점 차가 또 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좀 힘들죠. 두 경기를 쫓아가야 되니까.
현재 이런 과도기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클럽 감독 체제에서 안정기에 접어든 리버풀이 아주 이번 경기에서는 미넨을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로벤한테 그냥 로벤이 오래 뛰었으니까 야 이번 리버풀 경기 어떨 것 같으니까 난 리버풀 경기 너무 싫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 자기는 잉글랜드 있을 때도 그랬고 이 레알에 있을 때도 한 번도 리버풀을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난 리버풀 너무 싫다고 만나는 거 버거웠는데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 만나게 돼서 그냥 좀 그냥 그렇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약간 뭐 또 그 친구한테는 이제 징크스 아니 징크스죠.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받으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이 다운받은 파일로만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운동 중에 편하게 들으세요.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리가또 띠아무 빠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족바